상구역 추진위원장 이명순이에요. 제가 설명회 총회를 통해서 우리 토지등 소유자분들에게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 시국이어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 죄송합니다. 제가 동영상을 통해서 우리 상대원 상구역 현황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상대원 상구역은 비행 5구역, 비행 6구역, 비행 구역하고 상관없는 그런 구역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여기 사선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이 부분은 비행 1보 안하구역이 비행 5구역인데 다행히도 지대가 낮다가 보니까 65에서 78 정도의 사이가 되는 것 같아요. 비행 5구역이면서도 지대가 낮다가 보니까 30층까지 짓는 데는 무리수가 없고요. 근데 가운데에 이렇게 가로축으로 이렇게 그어져 있는 데는 비행구역하고 상관이 없어서 아파트 층수를 짓는데 무리가 없고요. 근데 비행 6구역이 문제인데 비행 6구역은 맨 지대가 낮은 데는 65이고요. 지대가 가장 높은 데는 132 정도 돼요. 132에서 65를 빼다가 보면 67 정도가 나와요. 그러면 아파트 높이가 어느 정도 높이로 재면 되냐면 아파트 한 22층 정도의 높이가 되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아파트 층고라든가 비행 지역을 이렇게 피해서 우리가 사업성이나 주거환경을 좋게 나올 수 있는가 연구를 해보자고 제가 이거를 5개 단차를 두어서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상대원 상구역은 성남이 전체적으로 그 청계천 수재민을 산을 깎지 않은 상태에서 나무만 베가지고 여기에다가 주거시설을 해서 살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상대원 상구역은 산 그대로를 보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단차를 5개로 나누었는데 단차 가장 높은 132 있는 데를 115까지 내려쳐서 26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그 밑에 110원 28층까지 지을 수 있고 그 밑으로는 단차를 3개 정도로 더 나누었어도 30층까지 짓는 데는 무리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누는 데가 또 있고 또 하나는 이런 식으로 단차를 또 나누어 봤어요. 이 단차를 왜 이렇게 나누어 봤냐 하면 우리가 구역 지정 나오면 설계가 나와요. 설계에서 이렇게 아파트 몇 평 몇 평, 임대 아파트는 어디로 가고 학교는 어디로 가고 그런 모든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상대원 상구역 지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야 설계가 어느 정도 뭐가 잘못됐다는 거 구역 지정 나왔을 때 단점을 보완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상대원 상구역이 면적이 넓다가 보니까 설계하시는 분이라든가 또는 그 설계에 대한 해박한 지식이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니까 토지등 소유자분들이 전문 지식이 있는 분들이 이런 단차를 뭐 5개 안 하고 4개를 꺼내도 재개발하는 데에 뭐 주거환경이라든가 사업설정이라든가 더 좋게 나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든가 또 이렇게 포물선도로 하지 않고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면 저한테 아이디어를 내주십사 하고 제가 상대원 상구역에 모형을 한번 내놔봤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저한테 많은 도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사람들이 용적률이라는 용어는 알아요. 근데 용적률이라는 거가 뭔지 구체적으로는 대부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쉽게 알아들 수 있게끔 용적률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그 다음에 상대원 상구역 용적률 면적을 1200으로 생각을 했었을 때 전체 면적이 1200이에요. 그런데 기반시설을 200평으로 해가지고 학교, 도로, 공원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해서 용적률 최대한 받은 게 265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기부 체납하고 난 나머지가 한 1000평 정도가 돼요. 여기 1000평 정도 거기를 곱해서 2.56 용적률을 곱하면 2650평이 나와요. 근데 2650평이 나오는 거를 작은 평형을 많이 지어 가지고 이 용적률을 받으나 큰 평형을 많이 줘서 세대수가 감소해서 용적률을 받으나 2650평을 분양평수를 쓸 수 있는 거는 똑같아요. 그리고 수입 면적도 똑같고 다시 말하자면 큰 평형을 짓든 작은 평형을 짓든 세대수가 증가하든 줄어들든
우리가 쓸 수 있는 최대 분양 면적은 1650평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수입 면적도 같다는 얘기예요. 어떤 분이 나는 11,000세대를 지을 수 있어. 이명순이는 근데 9,500세대 뿐이에 못 짓는데 저는 가설계를 내놓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가설계 얘기는 하겠죠. 근데 자기는 11,000세대를 지어서 토지 등 소유자한테 엄청난 수입을 줄 것처럼 얘기하고 이명순이는 9,500세대를 지으니까 수입이 엄청 줄어드는 것처럼 토지 등 소유자분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분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는 재개발에 대한 용적률에 대한 거를 몰라서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아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작은 평형이 많아져서 세대수를 증가하나 큰 평수가 많아서 세대수가 감소하나 분양 면적은 같다고 했죠. 쓸 수 있는 면적은. 그래서 수입 면적은 같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분이 얘기한 데는 11,000세대를 짓는다고 하면 여기에 10,000세대가 넘어가면 학교를 더 하나를 지어야 된다던가 환경 영향 평가를 더 받아야 된다던가 이렇게 해서 행정적으로 우리가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절차가 또 있어서 사업이 늦어지게 돼요. 그런 사업적인 면이라던가 재개발에 대한 기본 상식이 좀 모자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건폐율에 대한 설명을 하겠어요. 건폐율은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30층으로 짓냐, 25층으로 짓냐, 20층으로 짓냐, 15층으로 짓냐. 그러면 아파트하고 아파트 동선거리가 짧아지면서 어떻게 해요? 높이로 가는 게 아니고 바닥으로 깔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트 층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건폐율은 증가하면서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가 따닥따닥 하니까 통풍이 안 되면서 채광이 안 되면서 어떻게 돼요?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되겠지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5층으로 짓냐, 20층으로 짓냐, 25층으로 짓냐, 30층으로 짓냐, 층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층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파트 동선거리가 멀어져서 채광이 좋아지고 통풍이 좋아지고 프라이버시가 침해가 덜 당하겠죠. 그래서 이 동간 간격을 활용을 할 때 광장이나 공원으로 활용을 하면 주거 환경이 많이 쾌적해지겠죠. 다음 아까 제가 설명을 했는데 건폐율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최악의 조건이 15층이라고 하고 해서 바닥으로 깔았을 때 하고 최상의 높이를 30층으로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 15층에 있는 높이를 한 동씩 빼서 각각 동에서 중간중간 한 동씩 빼서 높이로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파트 동간 간격이 배가 되지요. 건폐율이 높아지면 어때요? 아파트 층수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건폐율은 높아져가지고 동간 간격이 짧아지는 거가 되고, 그리고 다음은 아파트 층수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건폐율이 낮아져서 아파트 동간 간격이 넓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건폐율이 낮아질수록, 그게 건폐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같은 용적률을 받았을 때 265를 받았을 때 높이로 간다는 얘기예요. 높이로 받으면 받을수록 최대한 높이에서 건폐율이 낮아지는 거죠. 그러면 아파트 층수를 최대한 높이 하면 공원, 강장 그런 면적이 넓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동간 간격이 길어져서 사생활 보호가 되고 채광, 통풍 등이 유리해서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겠죠.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고 또 뭐야? 아파트 가격이 좋아지겠죠. 아파트 가격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일반 분양값이 비싸진다는 거죠. 일반 분양값이 비싸진다는 얘기는 또 다른 얘기 뭐가 될까요?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분담금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주거 환경이 좋아지고 우리 토지 등 소유자분들의 집값이 좋아진다는 얘기가 되겠지요. 다음은 저번에 소식지 탄원서를 보내드린 거를 또다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상대원 상구역 현황 1. 상대원 상구역의 대일초등학교 이전으로 상대원 상구역 사업성 개선 2. 상대원 상구역 내의 공원을 상대원 하이테크 밸리 안중지역과 연계하여
상대와 헬트밸리 그린공원 조성. 3. 단지 내의 중앙 가로축 지하차도 구성 및 지상 덮개 공원 조성과 더불어 상대원 헬트밸리 그린공원과 연결. 4. 한일시멘트, 쌍용시멘트, 레미포 공장 이전으로 상대원 3구역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5. 미래 삼동선 상대원 헬트밸리역 유치 및 성남 1호선 추진으로 상대원 상구역 교통환경 개선. 여기에 대한 첫 번째 얘기로는 상대원 상구역 대일초등학교 이전으로 상대원 상구역 사업성 개선.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하겠는데, 대원 사거리 그쪽으로 평지에서 봤었을 때 지대가 가장 낮은 지대가 65, 가장 높은 지대가 132. 학교를 이전하지 않고 하면은 132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65를 빼면 한 22쯤 정도의 높이가 되는 거죠. 이 단차 극복하기가 엄청 힘들어져요. 그리고 학교 주변 뒤로는 웅벽이 또 있어요. 여기에다가 조금만 깎아도 어떻게 되나요? 더 큰 웅벽이 생겨서 미관상에도 엄청 안 좋고, 그리고 이대로 학교가 있었을 때는 기존 도로 폐쇄를 하지 못해야 해서 어떻게 돼요? 아파트 단지가 여러 동으로 나누어지면서 아파트를 지어도 기존 도로를 폐쇄를 못하니까 도로가 단지 내에 있게 되겠죠. 그리고 또 그 일조권을 받게 되죠. 이렇게 학교 이대로 있는 상태에서는 최악이 15층이 될 수도 있고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우리가 아까 193까지 고도 제한을 받는다고 하는데, 학교가 이대로 있으면 193에서 여기 주변 132 정도를 빼봐봐요. 그러면 몇이 나와요? 한 20 정도 층 정도의 이렇게 뿐이 못 찍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업상 지장을 학교가 이렇게 있음으로써 지장을 주는데, 학교를 옮겼을 때 과연 무슨 혜택이 있는지 또 알아보겠습니다. 학교가 이전했을 때 어떻게 되겠어요? 아파트 동선거리가 멀어지고 단지가 나눠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배치하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배치하기가 좋고 동선거리가 멀어지니까 사업성이 좋아지고 고도 영향을 덜 받겠죠. 학교 이전을 함으로써. 그리고 학교가 이전함으로써 상대원 일삼동 단차 극복하는데 층수가 상향이 되겠죠. 4. 학교 교육 환경과 토지등 소유자의 주거 환경이 많이 좋아지겠죠. 그래서 우리들 토지등 소유자분들 주거 환경이 좋아지니까 또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일반 분양값이 비싸지고 추가 분담금이 줄고 토지등 소유자분들이 내 집 주거 환경이 좋아지니까 내 집 값도 당연히 좋아지겠죠. 다음은 2021년 3월 9일 날 대일초등학교 이전 탄원서 2761부를 성남시 도시정비과에서 어디에다 내라고 했냐면 성남시 교육지원청에 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2765부를 일부를 들고 성남시 교육청에다가 탄원서를 냈고요. 탄원서 교육청 답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그 도시정비과 답변 있고요. 다음 대일초등학교 이전 도시정비과에 다시 6월 23일 날 또 접수를 했는데, 성남시 답변으로 뭐라고 왔냐면 주민 의견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학교 이전하는데. 주민 의견이 뭐겠어요? 탄원서가 주민 의견을 대변을 하겠지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다시 9월 7일 날 322부 대일초등학교 이전 탄원서를 교육청에 추가로 접수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2761부 추가 322부를 해서 대일초등학교 탄원서 총 3083부를 성남시 및 교육청에 접수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요. 그리고 임용순이가 기본계획에 대일초등학교를 미리 힘을 안 써서 이렇게 사업이 지연됐다고 하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제가 2019년 4월 30일 정비기본계획 및 구역지정 예정구역으로 됐잖아요. 근데 이전에 저는 기본계획도 나오기 이전에 2018년 9월부터 재개발 2호 수식지 나갈 때부터 제가 이렇게 대일초등학교 구역지정 하는데 성남시청 시교육청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었어요. 탄원서
민원 밴드들을 통해서. 그리고 이 상대원 상구역 내 공원을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완충지역과 연계하여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그린공원으로 조성. 어머, 이게 무슨 얘기나요? 상대원 상구역 옆에 무슨 공원이 있었나요? 이 말에 앞서서 제가 이 설명을 하려고 하면 도로를 먼저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토지증 소유자분들과 또 여기에 부동산 하시는 사장님들 지금 도로를 상상을 해보세요. 상대원 상구역 주민센터 맞은편 쪽에 금강동에서 재개발을 하는데 여기가 4차선 도로가 나죠. 그 도로를 연계를 해서 상대원 상구역 주민센터 앞쪽으로도 4차선이 나가지고 계속 4차선이 나서 기존 도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완충지역 앞쪽 주차장 그 앞쪽으로도 4차선이 날 계획인데 이 도로를 이렇게 하지 말고 제가 신규 도로를 내는데 어떻게 내주십사 하냐면 여기 상대원 상구역 주민센터 그 도로를 통해서 중원초등학교 앞에 첫 블럭 두 번째 길 사이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충지역 앞쪽 주차장 쪽으로 길을 가는 게 아니고 뒤쪽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기존 도로, 지금 있는 도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대원 3동 주민센터 앞길 거기에서부터 쭈루룩 와가지고 완충지역 앞쪽에 주차장 앞쪽으로 길이 지금 나져 있죠. 이게 4차선 계획인데 그 계획을 다시 해서 어떻게 해달라고 하는 거냐면 상대원 3동 주민센터 그 길에서 쭉 와가지고 중원초등학교 첫 블럭 두 번째 블럭 사이로 와서 안중지역 뒤쪽으로 쭉 가버리는 거예요. 아, 그렇게 합니까? 무슨 현상이 일어났나요? 갑자기 중원초등학교 앞에 중원초등학교 환경이 좋아지고 3일 아파트 환경이 좋아지고 주변 공장이 좋아져 버리고 또 무슨 현상이 일어났나요? 완충지역이 상대원 상구역 주민 앞으로 떨어져 버렸네요. 그래서 좋아졌어요. 근데 또 무슨 제가 설명을 하려고 하냐면 기존 도로를 했었을 때 기존 도로에다가 중원초등학교 앞에 그 삼각진대 또 길을 내야 돼요. 이러다가 보면 학교에서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와 또 도로영향평가 받을 때에 많은 애로점이 있어요. 근데 길을 뒤쪽으로 해가지고 학교 그 삼동 주민센터 길로 쭉 해서 중원초등학교 첫 블럭 두 번째 블럭 쭉 와가지고 안중지역 뒤쪽으로 와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도로영향평가나 환경영향평가 받을 때 순조롭게 통과가 될 수 있는 거가 마련을 하면서 주변 환경 여건 좋아지게 인심을 써가면서 우리는 우리대로 좋아지고 또 뭐가 있어요? 아까 기존 도로로 했었을 때 중원초등학교 삼각진 부분이 나누어져 버렸었는데 그것이 일부 포함이 되면서 한 덩어리가 돼버렸죠. 그리고 우리가 기본계획이 나오면 정비구역 들어갈 때 기본계획에서 10% 면적을 넣을 수도 있고 뺄 수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10%를 더 해달라고 하는 건데 어디를 더 해달라고 하냐. 구역 지정에서 빠진 대일초등학교하고 이 완충지역 일부를 구역 지정에 넣어달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구역 지정으로 넣어주면서 이 완충지역이 변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주세요. 이 상대원 상구역의 가운데 이 도로를 내면서 지하는 도로, 지상은 덕계공원 하면서 이 완충독지하고 연결을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거를 명칭을 변경을 해달라는 거예요.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공원으로. 근데 여기에서 그 정비계획 시 한 가구당 3제곱미터씩 공원으로 기부 체납을 할 것인지 아니면 면적으로 5%를 기부 체납할 것인지 둘 중에 면적이 유리한 거를 기부 체납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예를 들어서 이 완충지역을 일부 포함을 하면서 덕계공원하고 연결을 하면서 상대원 하이테크밸리 그린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무슨 좋은 일이 있을까요? 우리 상대원 상구역 그 하이테크밸리 그린공원으로 조성이 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나냐면 기부 체납할 게 줄어들어요. 공원이. 그러면
주거 환경은 주거 환경대로 좋아지면서 사업성은 사업성대로 좋아지는 거죠. 상대원 일삼동에 빌라가 너무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하면 사업성을 좀 높여볼까 했는데 조금 이런 방안이라도 성남시에서 받아들여져서 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아까 제가 설명을 했었죠. 기존 도로에서 쭉 와가지고 그 주민센터에서 쭉 와서 완충지역 뒤쪽으로 4차선이 나다가 보면 어떻게 됐나요? 완충지역이 줄어들었겠죠. 그래서 완충지역 줄어든 만큼 여기에서 기부채납해서 대토를 해서 주면 되는 거고. 다음, 그럼 대일초등학교를 어떻게 옮길 것인가, 이거가 이제 문제인데 어떻게 옮겼으면 하냐면, 저는 이제 만약에 성경아파트 쪽으로 지하철이 오면 이 대일초등학교 주변이 금사래기 땅이 되겠죠, 상대원에서. 근데 이 지대가 워낙 높다가 보니까 아파트 높이를 높게 해서 아파트 동선거리 확보가 제대로 안 돼요, 이대로 놓은 상태에서. 그리고 옮긴다 하더라도 이게 제대로 확보가 좀 될지 안 될지 어느 정도 제약은 조금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대일초등학교를 이쪽으로 이안, 3안, 4안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혹시나 지하철이 대원 파출소로 오면은 또 학교 이전이 뭐 또 틀려지겠죠. 예를 들어서 1안, 2안, 3안, 4안 이런 식으로도 갈 수가 있겠죠. 다음, 상대원 하이테크 밸리 고림공원 민원 성남시청에다가 제가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성남시청에서 답변서가 왔어요. 뭐라고 왔냐? 우리 과에서는 도시계획 공원 변경 결정 이후 공원 조성 계획 수립, 시설 설립인가 행정 절차를 이용하여 공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기아가 요청하신 공원 조성 사업 추진 시 주변 여건, 이용사항, 주민 의견 등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답변서가 왔다 그러면 그래도 긍정적인 답변서가 왔다고 봐야 되는 거죠. 다음, 4. 한일시멘트, 쌍용시멘트, 레미콘 공장 이전으로 상대원 상구역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 상대원 상구역에 맞은편 쪽으로 한일시멘트가 있고 쌍용시멘트가 1km 반경으로 있어요. 근데 산업직접법 27조에 의하면 등록공장 이전 지원에 따르면 성남시장은 환경피해 민원이 발생한 경우 공장 이전을 위해 행정적, 재정적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14조 집중관리구역에 관한 지원에 따르면 시장은 집중관리구역 내 미세먼지 저감, 건강보호를 위해서 우선적으로 지원하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 하면 강행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이에요. 사유재산이라 시에서 대통령 땅을 마련을 해가지고 협의가 되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전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이 이전을 저는 강행규정으로 해버리라는 거죠.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의 1km 반경구역 안을 행위제한을 해달라는 거예요. 한일시멘트 아무리 현대화 시설을 한다고 해도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를 하지 못해요. 그 쌍용시멘트, 한일시멘트 해가지고 지하에다가 뭐 새로운 시설을 해가지고 깨끗하게 시설을 해서 그 트럭이라든가 레미콘이라든가 나갈 때는 깨끗이 싣고 나가요. 근데 공사 현장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깨끗이 싣고 다닐까요? 들락날락 하면서 먼지 다 뒤집어 쓰고, 또 때로는 어때요? 줄렁줄렁 하다가 보면 시멘트가 떨어질 수도 있고 바닥에 모래, 흙 그런 것들이 많이 떨어져서 미세먼지 발생하고, 또 차는 차대로 먼지 구더기가 돼가지고 돌아다니더라고요. 이런 근본적인 치료가 되지가 않으니까 강행규정으로 해서 1km 반경 내에 미세먼지 관리구역 반경 내에 이전을 해달라고 강행규정으로 해달라는 거고요. 제가 2019년 4월 3일 날 미세먼지 저감 방안 토론회가 성남시에서 이루어졌어요. 그때 제가 머리에 상여띠를 메고 또 팔뚝에는 상여 완장을 메고 제가 미세먼지 관리 저감에 대해서 그 상대원 상구역, 쓰레기 소각장, 한일시멘트, 쌍용시멘트 또는 도공공장이 있어서 이 열악한 환경을 두고
이 토론회 개최한 사람이 분당의 국회의원이었어요. 그 좋은 환경에 있는 학생들을 거기에 무엇을 더 받아들여서 그 미세먼지 저감을 해서 공기청정기라든가 주변 환경을 개선할지 거기에 뭐라도 하나라도 끌고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 좋은 환경에. 근데 저는 속이 터졌어요. 왜냐? 상대원 상구역은 미세먼지, 쓰레기 소각장, 한일시멘트, 쌍용시멘트 최고 성남에서 열악한 환경을 두고 최고 좋은 환경에 있는 데를 먼저 지원을 해준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따졌어요. 상대원 상구역이 최고 열악한 환경이 있는 데부터 지원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 국회의원한테 따졌더니 당신은 당신 지역구 국회의원한테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국회의원이 그러면 지역구 시의원이냐. 대한민국 국회의원은 최고 열악한 환경부터 우선 검토해야 되지 않느냐. 너무나 속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환경국장한테 가서 미세먼지 관리구역으로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2019년 4월 달에 우리가 은수미 시장님하고 토론회를 할 일이 있었죠. 2022년도에 은수미 시장 선거가 있는데 상대원 상구역 구역지정 용역 당겨달라. 상대원 상구역 권리산정일을 5월 31일로 해달라.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면서 또 다른 많은 민원을 가지고 5가지 정도를 가지고 갔어요. 그 속에 미세먼지 집중관리구역으로 해달라고 또 갔지요. 근데 은수미 시장이 재개발에 대한 민원으로 돌아가지고 이렇게 토론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를 막 이것저것 주소 없이 들고 가니까 좀 짜증이 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뒤에서는 그래도 미세먼지 관리구역으로 해달라는 요구 민원은 또 다 처리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2021년 6월 23일 날 미세먼지 저감 대책 및 내비콩 공장 이전 제안을 성남시 미세먼지 대응팀에 저희가 접수를 했고요. 그 제안을 접수를 했었을 때는 뭐라고 했냐면 산업단지 입지가 가능하나 성남시 관내 입지 가능 지역이 없으며 관련법에 따라 레미콩 공장 관내 대체 부지가 없어서 이전하기가 어렵다고 이렇게 답변서가 왔었어요. 2021년 7월 8일 날. 근데 2021년 9월 8일 날 무슨 얘기가 나왔냐. 성남시에서 공장 이전 가능성을 열어놓고 용역을 한다는 글이 올라와져 있죠. 보도자료에 의하면. 그래서 상대원 한일시멘트, 쌍용시멘트 그 이전을 강행 규정으로 해서 하면은 조금 여지에 문은 열어놨다고 볼 수가 있고요. 성남시에서. 다음 5회는 위례 삼동선 상대원 하이트밸리역 유치 및 성남 1호선 추진으로 상대원 상구역 교통환경 개선. 제가 이 고통 때문에 엄청 개선을 하고 엄청 노력을 했어요. 맨 처음에는 대원 사거리 역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여기가 그 신구대에서 그 지하철에 직각으로 틀어질 수도 없고 성경아파트에서 직각으로 틀어질 수 없는 애로점도 있고 또 사업성이 안 나온다는 이유로 안 해줬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이제 지금 그 일회순사선 타당성 검사가 지금 들어가져 있어요. 그래서 상대원 이동 파출소 앞으로 역을 해달라고 넣고요. 그리고 9월 달에 성남 1호선 트랩이 타당성 조사가 들어가요. 그래서 대원 사거리 상대원 일동 파출소 앞에 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우리가 상대원 3구역이 성남 테크노밸리의 집주 공간으로서 교통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래서 기동력도 많이 떨어지고 이렇게 해서 지하철이라든가 트랩이 들어오면 기동력도 살고 또 사업성도 높아지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텐데 과연 성남시에서 어떻게 반응이 나올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8년도에 제가 9월 11일 날 지하철 유치 2114부를 경기도에다도 제출을 했고 시청에다도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2114부를 들고 국토교통부에 제가 대전까지 내려가서 직접 접수를 했고요. 그리고 2022
2023년도에 6월 4일날 3,223부를 성남시에 제출을 했고, 이 당시에 또 누구한테 제출을 했냐면 윤영찬 국회의원한테도 제출을 했고, 아까 앞에 2,114부를 그 신상진 국회의원한테도 제출했다는 접수증이 없네요. 그리고 2021년 6월 23일날 지하철 유치를 성남시에 다시 제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원을 받은 바 있고요. 그리고 다시 2021년 9월 7일날 지하철 유치 탄원서 1858장을 성남시에 추가로 접수했고요. 이렇게 총 해서 2018년 2114부, 2020년 3223부, 2021년 9월에 1858부를 접수를 해서 총 지하철 유치 탄원서가 7195장이 성남시청에 제출 접수를 했어요. 제가 상대원 상구역을 어떻게 하면 사업성 주거환경을 높일 수 있을까 다각도로 연구하며 저도 여러 방면으로 발로 뛰고 또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많은 토지 등 소유자분들이 저희한테 많이 밀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부동산 사장님들이 도와주고 있어서 있는데, 또 계속적으로 저희한테 단결해서 이명순이한테 지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게 분열이 되면 무슨 일이 있냐면, 그 동의서를 이중으로 내다가 보면 경찰서에 이게 원본 확인이 들어가다가 보면 사업이 많이 지연이 돼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고요. 지금 상대원 상구역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내가 누구라고 한다고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전화번호를 막 붙이고 다녀요. 그래갖고 그 연락처를 따내는 경우가 있어요. 이명순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절대 아니니까 그쪽으로 쏠리지 마시고 한 군데로 단합해서 물어주세요. 그래야 재개발이 순조롭게 갈 수 있습니다. 토지 등 소유자 여러분, 이명순이한테 지지해주세요. 그리고 단합해주세요. 그리고 재개발이 순조롭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지금까지 이명순이가 재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